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정말 적절한 정보와 자극을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사실 이 사춘기잖아요. 네, 요즘 사춘기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 네. 그 아이들한테 김유신 장군이나 이런 위인전보다는 현실에 있는 맞는, 네. 박지성, 뭐 스티브 이렇게 잡스. 가까이 있는 스티브 잡스 이런 위인전을 보이는 게 현실적이고 많이 와닿죠. 네, 그래서 그런 위인전을 읽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뭐를 할지 모를 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아이,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없는 네. 아이.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게 많은 건 사실 요즘은 융합 시대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주 싫어하거나 네. 그다음에 아주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쳐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워나가는 거예요. 아, 가지치기 네, 하면서 오히려. 네,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남은 쪽이 그래도 나한테 맞는 쪽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진로 교육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저 아이보다 이걸 못해. 난 저 아이보다 이걸 잘해. 저 아이는 공부 잘하니까 의사가 되지만 난 공부 못해서 의사가 안 돼. 이렇게 상대적 평가. 그걸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네, 진로 교육은 저 친구보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면이 있다. 그렇죠. 네, 나한테 이런 면이 있다. 이런 면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네. 나에 대한 자아의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이렇게 타인과 비교하는 그런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네. 진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직업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바로 네. 19살 나이에 얼마 전 세계 요리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제가 그 뉴스에서 한번 읽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진짜 많은 어른들과 야, 어깨를 나란히 해서 기가 입상한 막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어서 어머님과 함께 전화를 또 연결을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자, 아직은 고3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떻게 해서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야. 이렇게 잘 찾아냈을까요? 잘 찾았네. 그렇죠. 야, 걔 저기 관상 보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은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게 못 중간고사 봐요? 기간이래요. 아이고, 학교 그래서 갔구나. 예, 우리 그 진혁 군은 지금 현재 학교에 가 있고 네. 어머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관상 보시면 또 달라질 어머니. 수 있어요. 네네. 어머니 좀 보십시다.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관상이 좋네. 자, 아니 우리 진혁이가 한국에서도 아니고 세계 대회에 나와서 은메달을 땄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어머니. 와, 아니 근데 정말 그 상황에서 너무 어머니가 훨씬 더 기쁘고 막 떨리셨을 것 같아요. 네, 제 인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사진 보이고 있는데요. 저렇게 어른들 사이에서 진짜 몸도 조그마한 우리, 제일 꼬마 네, 같아요. 우리 김진혁 군이 어린 나이에. 저런 상을 탔습니다, 여러분. 야, 보이시죠? 훌륭합니다. 야,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데요. 진혁 군이 만든 요리도 저희가 사진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 함께 네.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요리예요. 진혁이가 만든 거야? 맛있겠다. 아주 음식을 하는데 아주 제대로네요. 네, 그쵸. 네. 아니, 어머님, 그럼 우리 진혁이가 훌륭하다. 집에서도 이런 요리를 막 어머님한테 해주고 그래요? 네, 시간 날 때마다 취미처럼 항상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마트 자주 다니시겠네. 아니, 우리 어머님이 보기 많으세요, 보기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진혁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는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던가요?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하긴 했었어요. 네. 숙제도 있고 하길래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가족끼리 캠프를 갔다가 네. 우연히 아빠가 요리하시는 걸 보고 옆에서 재미있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진로 적성이 거기에 맞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죠. 네. 근데 사실 뭐 아이가 적성에 맞구나, 아이가 좋아하는구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중학교 때부터 요리를 시작했다고 하면 한 4, 5년 동안 어머님이 반대를 안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리사 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다른 직업을 막 추천해 주시거나 그렇게 반대를 해보진 않으셨나요? 물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진로를 결정해버린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고 생각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네. 성화고보다는 일반고에 진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저한테 오히려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들이.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마의 바람을 받아서 일반 고등학교를 이제 갔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제 포기하고 갔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지금 요리사의 꿈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 네. 네, 그리고 제가 걱정할까봐 항상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제가 믿고 지켜봐줬더니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네. 체력도 키워야 한다면서 자전거 국도 종주도 하고 인도네시아 천연 봉사활동도 자발적으로 다녀왔어요. 아유, 어머님 부럽습니다. 네. 어머님은 자식 농사 잘 지셨네, 그래. 정말 다 가진 여성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네, 우리 진혁이 얼굴 못 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저희가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많이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야, 네. 일단은 제가 딱 보니까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아버님께서 영향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미술을 잘했다고 하니까 이 요리라는 게 사실은 이 플레이트 안에서, 접시 안에서 뭔가의 미술적인 걸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진혁 군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보이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원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던 미술 영역이 아주 창조적 분야잖아요. 네. 그 음식이라는 게 매우 창조적 분야이기 때문에 이 연결성이 그러니까 진로가 직업적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직업군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직업까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사실은 전통적인 남성들의 역할을 깨고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그쵸, 예. 기쁨의 시선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마치 부엌의 온도처럼 뜨끈한 그 온도가 그 우리 진혁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잠깐 댓글이 지나갔는데 어떤 어머님께서 저는 제 아이가 저의 직업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는데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그 직업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은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보기에 엄마가 너무 행복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 느낌에는 솔직히 말해서 애가 미술을 잘한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네. 얘는 미술을 해야 되니까 화가가 돼야 되나 보다 이렇게 단정을 안 줬으면 좋겠어. 아니 뭐 미술의 분야도 뭐 미술의 분야가 디자인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계산을 잘하면 얘는 수학 선생님이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로 교육의 가장 끝 마지막에 있는 고등학생 때 얘기를 그렇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하이스쿨. 근데 이때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야 진로가 무슨 소용이야 대학부터 들어가고 봐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선생님. 지금 진로하고 대학하고는 굉장히 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네. 진로 교육의 끝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요즘 아, 가서는 그렇죠. 네, 대학 가서도 많이 진로 수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진로를 결정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진로가 파괴가 되기도 하는 사실은 진학은 진로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진로와 진학이 대치되는 것 같은 네. 꿈은 적성강미에 이게 맞는데 성적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를 하거나 이런 일이 사실 고3 교무실에서 원서 쓸 때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는 학과를 정해야 되는데 꿈을 모르겠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많이 상담이 들어옵니다. 사실 꿈을 너무 급하게 찾으려고 하면 졸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닌데 확실하지 않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뭐 할 수 없죠. 먼저 일반대를 진학을 한 뒤에 대학 가서 다양한 그런 어떤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많이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받는 게 많거든요. 그럼 대학 시절에서 경험을 통해서 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길로 가서 다시 그때 뭐 전과라는 제도도 있고 요즘은 대학이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대를 보낸 제 제자가 가보니 사범대를 진학해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범대 아시겠지만 상당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로 전과하는 것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꿈을 열심히 해서 결국 네. 사범대로 네. 꿈을 이루고 많은 친구도 봤고요. 또 한 친구는 사실 성적이 조금 모자라서 의사가 꿈이었는데 농대를 갔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의대도 사실 학사 편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학교 때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결국은 또 꿈을 찾아가는 그런 제자들도 참 대견합니다. 네. 의사가 됐다가 대견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 꿈을 찾아가는 그 찾아가는 노력과 거지. 과정이 네. 참
내가 잘 가르쳤나? 뭐 이런 생각할 때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정말 네. 선생님 말씀처럼 네. 저희 학교 갈 때만 해도 네. 저희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점수에 맞춰서 너는 네. 여기를 가야 되니까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그럼요. 정말 많이 바뀌어서 네.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 과목을 따라서 학교를 고르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막 고민을 하게 돼. 애들이 딱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전공을 중심으로 갈 것인가. 네. 옛날에 싹 다 대학이었어요. 그쵸. 최근에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사실은 뭐 진로를 찾아간다 하지만 꿈이 명확치 않다. 네. 그러면 오히려 대학 중심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1학년 때 이렇게 뭐 학부제식으로 자유롭게 내가 배우다가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한 학교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내 아이는 진로가 분명하고 이걸 반드시 원한다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있다면 그때는 전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아이가 대학 중심으로 갈 것인지 전공 중심으로 갈 것인지 고민하실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내 아이의 아주 선명한 것이 있다면 전공이구나. 그리고 아직 꿈을 찾고 있다면 그냥 학부제 중심으로 가고 있는 자유전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가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다시 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갑시다. 네, 어떤 분이 보내주셨을까요? 네, 꿈이 너무 자주 바뀌는 우리 아들.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중철 씨. 우리 아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송중기 보고 군인이 된대요. 얼마 전에는 바둑기사가 꿈이더니 아,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아유, 맞아요. 알파고 때문에 조금 알파고 영향 받았다가 네. 또 송중기 영향 받았다가 이제 막 이런 거죠. 정말 이럴 때는 부모님께서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지? 이런 생각도 드시면 돼요. 일단 군인은 뭐 저절로 돼요. 그렇죠. 그렇죠. 군인은 저절로 돼요. 네네. 바둑기사는 이제 일단 바둑학원 등록하면 되고요. 음. 그런데 이건 뭐냐면 군인 됐다가 송중기 됐다가 또 뭐 이세돌 됐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 AI 하겠다고 인공지능 하겠다고 인간이길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꾸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네. 아이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꿈이 내 아이에게 멈춰없다 혹은 뭐 애한테 너는 꿈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 지혜비를 닮아서 뭐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이 다양한 꿈들을 나에게 털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그래서 한 이야기들이 건강하게 얘가 가지고 있는 먼 미래와 함께 합쳐서 부분이 맞춰서 모자이크가 네.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어느 걸 하나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좋아하고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키워드 두 개가 합쳐지면 아까 말한 그 아직 안 나타나지 않은 그 이색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그렇죠. 있을 거라는 창시자가 네,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어머님들이 생각하셨던 다양한 진로 교육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소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눴던 댓글창 닫아볼게요. 닫혀라 댓글 창!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 네.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꿈이 결국은 직업이 되고 이 직업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한 미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좋은 직업 찾을 수 있는 방법, 진로기를 확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라이브 토크 부모는요, 네. 월, 화, 수요일 아침 9시 40분마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오늘 되게 많았는데 이걸 다 읽어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몇 가지만 추려